신용정보에서 근무하는 현무린입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와 바다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저의 찌낚시 첫 도전에서 35cm 정도 감손돔 2마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흥분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한 가지 너무 힘들었던 점은 아버지와 바다 한가운데 갯바위에서 하룻밤 야영을 했었는데 11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들에게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해서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모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 자신들이라며 침입자를 공격하듯 했습니다. 아무튼 힘들었지만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채권자 여러분들은 각자 즐기시는 취미생활이 있으시겠지요? 야외 활동하기에 아름답고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상거래 시 또는 상대방과 투자 목적이나 금전거래 시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주의사항과 미수급 발생 시 채권 주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개시 단계에서부터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권자 여러분이 개인이거나 또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최소한 거래 개시 전에 알아두고 살펴봐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법인 설립일입니다. 설립일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하시겠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의 법인 설립 요건이 굉장히 간소하게 변경되어 해당 회사가 정통이 있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예정과 신용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는 법인의 객관적인 회계 자료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회사 설립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 설립 자본금입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법인 설립을 위해 5천만 원이라는 법인 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액면 주식 1주당 100원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원의 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실무상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자본금 100원인 경우 자본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일반적이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등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일부 기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인의 신용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금융기관을 자체적으로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정보 회사의 기업정보 중 CLI 등급은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와 개요 및 기타 내부 거래정보 등을 반영하여 기업의 신용 위험을 측정하며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 등급을 기업 여신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RI 등급은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와 과거 부도기업과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이에 더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전문가 판단의 평가에 의해 최상위 등급 AAA부터 R등급까지 있으며 이 등급을 플러스 마이너스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22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흔히 일반적인 등급 정의를 고려할 때 기업 신용도 B등급 이상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판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의 법인 신용조사 또는 채권 주심을 의뢰하는 경우 일부의 B등급, 트리플 B등급 이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 법인의 CRI 등급은 트리플 C등급 미만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권자 여러분께서 법인과 거래 개시 전에 해당 기업 신용 등급의 평가가 조조했다면 아마도 외상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첫 번째, 법인 설립일을 알아보는 것과 두 번째, 회사 자본금을 알아보는 것은 특별한 정보가 없더라도 간단히 법인의 등기 열람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세 번째, 법인의 CRI 등급과 부동산 권리, 의무 정보 및 법인 카드, 개설 정보, 대출 정보, 보증 정보, 채무 불이행 정보, 국세, 지방세, 영체 정보, 휴폐업 정보, 주소 및 대표이사 변경 정보, 근무 직원의 원인 정보, 법인의 행정 처분 정보, 영업 정지 정보 등 다양한 세부 정보를 거래 개시 전에 저희 신용정보 회사에 적은 비용으로도 사전 조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거래, 법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이 장기 미수금으로 부실화되어 채권 주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실익이 있는 부동산, 재고자산, 금융자산이 없는 부도, 거래 정지, 폐업, 파산한 법인의 채권 회수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가 있었던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영업활동 중 갖고 있는 보유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부동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폐업 후에도 꽤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팀에 위임되었던 채권 중 이너웨이의 원단을 공급하던 채권자가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해 물품 대급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물을 갖고 계셨습니다. 채무자 법인은 중견 속옷 브랜드 회사였지만 채권자에게 2억 원 원단 대급을 미지급하고 자금난으로 폐업하였습니다. 수임 후 저희 채권주심팀을 법인의 부동산 조사를 통해 해당 법인이 가맹점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몇 곳의 가맹점주들을 부동산에 근저당 권리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즉시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건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행하여 채무자 법인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영업 중 또는 폐업한 거래처와의 거래자금을 파악하여 가맹점주를 상대로 진술채고서 신청과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의 주심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근저당 건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의 취하 여부에 의한 자발적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통해 추심금 회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아니었다면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련 주변인으로부터 보증채무 확보를 한다든지 법인의 임차 보증금, 외상 미수급 등 제3채무자 정보를 확보한다면 변제받을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채권자 여러분, 법인 채무자가 폐업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인은 휴업과 휴업 취소, 폐업과 폐업 취소를 반복하며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가는 법인도 많습니다. 건설 법인들의 경우 회사의 누적된 공사 실적 등으로 차후 법인을 매매해야 하는 목적으로 등기 폐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님들의 채권 중 거래 법인이 대금 결제를 미루고 휴업, 폐업을 하였다면 그 전에 저희 신용정보 회사를 찾아오시면 회수 확률은 더 높겠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았으니 저희 채권주심팀의 법인 신용조사와 채권주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생이신용정보 현무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